공부하고자 하는 계기는 동생들이 다 인강을 통해서 대학 진학들을 다 했어요. 그러고는 끊임없이 언니도 대학 공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차일피일 눈도 백내장이 또 왔다는 둥, 난 수학을 못해서 못한다는 둥 하면서 미루고 있었던 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그 전해에 따고 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케어 시스템으로 노노케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기왕이면 단순 노노케어가 아니라 좀 더 멋진 사회복지사로서 도전을 해볼까 해서 그것부터 하겠노라고 요양보호사 전문기관에다 물어보니까 가르쳐준 학원이에요. 이제 학원을 이제 어디 가르쳐줬는데 우리 김영범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니. 그러면서 나한테 학교는 어딜 나오셨습니까? 그것부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 한 70이 넘도록 고졸이라고 거짓말 시켰지만 슬쩍 거짓말로 고졸이라 그럴까 하다가 암만 해도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말을 했죠.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그랬더니 난처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기를 아무래도 고건부터 먼저 끝내셔야 사회복지사 도전을 하실 수 있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바람에 1월 25일에 이 청운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6과목 그리고 저거로 선택으로 도독해가지고 7과목으로 책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쉬운 편입니다. 특히 도덕, 또 한국사, 사회 전부 다 뭐 문제의 지문이 하나도 꼬이거나 어렵게 하질 않아서 그건 뭐 오히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 고치는 바람에 96점 맞을 거를 92점으로 하나 더 틀린 게 있었고요. 3과목은 그렇다고 치고 영어하고 국어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훑어보고 그것만 집중해서 공략하면 어렵지 않게 패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한 기관이 있었어요. 그 기관에서 이 큐에드를 소개해 주셨었는데 그 큐에드 김영범 선생님하고 상담을 나누다 보니까 상세한 상담 일정이라든지 내용이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또 마침 그렇게 한번 신뢰가 가니까 다른 데를 알아볼 생각 없이 그대로 연결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그 전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도전을 해서 그거를 실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꼼짝없이 시간을 공부에 몰두해서 해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활용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올해 2023년은 제가 또 더군다나 3시간짜리 한 달 60시간을 일하는 일도 하면서 병행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인강에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 활용을 하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워낙에 국어 과목을 좋아해요. 그래서는 시를 읽는 것이 오랜만에 그 꽃길이라 뭐 봄길이라든지 이런 시에서 굉장히 다시 어려서의 그 국어 시간에서의 시간으로 다시 함몰되면서 양인의 강사님이 아주 스피디하면서도 그 세련되게 설명해 주시는 데에 빠져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 강성효 강사님이에요. 그분이 또 굉장히 영어를
스피디 아니 아주 그렇게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서 이것이 투부정사가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관계대명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용사가 용법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를 제가 그동안에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에만 떠돌았던 하나의 맥락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을 영어학원 별개로 살았었는데 우리 강성현 강사님이 강의해 주시는 부분에서 그 떠돌던 단어들과 문기들이 한꺼번에 다 체계적으로 요약이 되는 데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영어 공부를 스마트하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과목과 도덕 과목인가 그거를 천정훈 강사님이 또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그 강사님의 강의는 쉽고도 자연스럽고도 편안한 강의로 우리 수험생들한테 잘 암기할 수 있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가시는 데서 굉장히 감사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2023년 1월 25일 날 시작해가지고 4월 8일 날 시험을 봤으니까 불과 2달 정도 공부한 셈이지요. 그리고는 OMR 카드로 작성하는 컴퓨터 작성이니까 너무너무 떨릴 것 같고 못할 것 같다고 8월 시험을 본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용범 선생님께서 그냥 연습 삼아서 OMR 작성 요령도 익혀야 되니까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엔 도전해 보시고 8월 시험을 목표로 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1월 25일 날 책을 받은 사람이 4월 8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를 모의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71.29든가 그렇게 점수가 나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도 혹시 내가 OMR 카드에 내 수험 번호라든지 또는 영어면 영어에 3교시면 3교시에 표시하는 걸 제대로 못했으면 떨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나오는 5월 9일까지는 제가 합격 여부에 대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려 봤었지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한 문제가 점수가 제가 고쳐 쓴 거를 96점이 아니라 92점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71.29가 아니고 70점 몇 얼마로 해서 합격이 정확히 됐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공부 방법은 느닷없이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까 난감해요. 1963년도에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인데 검정고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해서 일단은 교재를 먼저 과학 같은 거, 영어 같은 거, 국어 같은 거는 읽을 수 있는 거면 그 강의 나가기 전에 한 번씩 다 읽어봤어요.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읽은 다음에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내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그 강사님의 설명 부분하고 바로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특히 기출문제. 몇 년에서 약 10년 부분이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치부터 이제 제가 기출문제 위주로 한번 쭉 더 훑어봤지요. 그랬는데 기출문제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해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더욱 공략해서 잘 들어뒀다가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교재화를 이렇게 메모를 잘 해가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최고령 합격하신 소감은 우선 저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70세가 넘은 나이로 불과 2달 만에 그것도 수학 점수는 제가 워낙 수학을 학교 다닐 때도 못했어요. 아주 수학이라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는데 이번에도 짧은 기간에 수학까지 다 마스터할 수는 없으니까 수학은 아예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찍는다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넘겼고요. 다른 것들은 한번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한 결과고 그렇게 그 2달의 단기 기간인데도 본인이 열심히만 공략하면 하물며 저같이 70세가 넘은 사람도 이렇게 패스를 하는데 여러분같이 청정한 머리로 얼마든지 본인이 뭐 청년 알바를 하든 뭐 무슨 어떠한 일을 해도 도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